19세기 말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천년의 맹신을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신은 죽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무신론적 도발이 아닙니다. 플라톤 이후 이어져온 이데아적 세계관, 즉 현실 너머에 진정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목적론적 환상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증발한 자리, 현대인은 필연적으로 가장 무서운 손님인 허무주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섣부르게 긍정이나 희망을 논하기 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 시면을 똑바로 응시해야만 합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 칭하며 해체합니다. 복종, 연민, 금욕과 같은 가치들은 기득권이나 나약한 자들이 생명력을 거세하기 위해 만들어낸 병적인 허구라는 것이죠. 그의 철학은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낡은 우상을 부수는 망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서진 우상들의 파편 위에서 니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동적 가치를 전면 폐기하고 인간 스스로 삶의 입법자가 되는 가치의 전도를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텅 빈 세계, 목적 없는 우주를 견뎌낼 주체는 누구인가?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에 걸쳐진 위험한 밧줄로 정의합니다. 위버맨시는 진화론적인 돌연변이나 무결점의 영웅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초각의 존재입니다. 배부른 안락함에 안주하는 최후의 인간을 경멸하며 스스로 정한 규율에 따라 매 순간 자신을 베어내고 새롭게 다지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 생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생존과 보존이 아닙니다. 니체는 이를 힘의 의지라 명명했습니다. 타인을 짓밟고 군림하려는 얕은 폭력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고양시키고 한계를 팽창하려는 존재론적 창조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영원 회귀라는 가장 무거운 사회의 실험을 통과할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겪는 끔찍한 고통과 비극까지 포함해 무한히 똑같이 반복된다 해도 그 굴레를 기꺼이 끌어안을 수 있는가? 여기서 아모르 파티가 탄생합니다. 체념적 수능이 아닌 삶의 필연적인 고통마저 창조의 재료로 삼아버리는 압도적인 삶의 긍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창조자인가? 아니면 시대가 찍어낸 관습의 복제품인가? 내면의 혼돈을 직시하고 당신만의 춤추는 별을 잉태할 용기가 있는가? 삶을 예술로 만든다는 것은 가장 치열한 자기 극복의 궤적을 텅 빈 세상에 선명하게 새겨넣는 고독한 투쟁입니다. 니체의 첫 번째 저서, 비극의 탄생은 예술의 발전이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라는 두 대립하는 충동의 이중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언으로 그 서막을 엽니다. 니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원리가 단순히 미학적인 개념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문화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태양의 신 아폴론과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상징을 통해 구체화합니다. 아폴론적인 것은 개별화의 원리이자 질서와 절제, 그리고 명료한 형상을 갖춘 꿈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눈을 돌려 아름답고 정돈된 가상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삶을 견디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취기와 황홀경, 그리고 개별적인 자아가 파괴되며 우주의 근원적 일자와 하나가 되는 혼돈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니체는 서구 문명이 지나치게 아폴론적 이성에만 치우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 파괴적이고도 창조적인 디오니소스적 열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비극이 바로 이 두 힘이 격렬하게 투쟁한 끝에 도달한 기적적인 화해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비극의 주인공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아폴론적 가상의 붕괴 속에서 관객은 오히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의지라는 디오니소스적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형이상학적 위로이며 세계와 실존은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의 핵심 철학이 관통하는 지점입니다. 결국 이 저서는 단순한 그리스 문화 비평을 넘어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한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술로서 긍정하며 껴안는 법을 가르칩니다. 논리와 도덕이 설명하지 못하는 삶의 시면을 예술적 직관으로 돌파하려는 니체의 이 첫 번째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니체의 저서 반시대적 고찰은 그가 청년 시절 품었던 기성사회에 대한 반항심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향한 열망이 응집된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제목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당대의 고정관념을 정면으로 타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승전국이었던 당시 독일이 취해 있던 문화적 오만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겉모양만 화려한 교양인이 아닌 진정한 인간 정신의 고향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우선 당대 지식인들이 빠져있던 문화적 속물성을 겨냥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학문과 예술이 삶의 생동감을 잃고
그저 지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하며 진정한 교육이란 인간의 내면적 가능성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특히 쇼펜하우어와 바그너를 통해 자신이 꿈꾸는 교육자와 예술가의 원형을 제시하며 타인이나 시대가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태도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저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간이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성찰입니다. 니체는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방대한 지식의 축적이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창조적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현재와 미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삶에 도움이 되는 역사의 쓰임새를 강조하며 때로는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창조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반시대적 고찰은 현대인들에게 군중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준엄한 권고입니다. 니체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시대 유행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세우는 반시대적인 존재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니체가 완성하게 될 초인 사상의 맹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의 철학적 여정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니체의 저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그가 이전까지 고수해왔던 낭만주의와 바그너, 쇼펜하우어라는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차갑고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을 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이 책은 니체가 건강 악화로 교수직을 내려놓고 방랑을 시작하던 시기에 집필되었으며 그 때문인지 체계적인 논문 형식이 아닌 강렬한 아포리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저작에서 니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도덕과 종교, 형이상학적 가치들을 마치 화학자가 물질을 분해하듯 철저하게 해체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이라고 믿는 것들의 뿌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는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공포, 허영심 같은 아주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고귀한 것의 기원은 사실 비천한 곳에 있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신성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적인 산물인지를 적나라하게 들춰냅니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자유정신이라는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유정신이란 관습이나 전통, 종교적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는 진리를 찾는 자를 고정된 정착지 없이 이동하는 방랑자에 비유하며 과거에 자신을 지탱해주던 믿음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음을 깨닫고 그 구속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쟤는 기독교적 도덕관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내세나 신 같은 형이상학적 환상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실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얍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기보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의 사소한 것들, 즉 음식이나 거주지, 사교와 같은 실제적인 삶의 조건들에 더 집중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는 타인이 정해준 도덕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능과 이성을 조화시켜 스스로 가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술에 대한 관점 역시 크게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예술이 삶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이 시점에 니체는 예술가들조차 허영심에 찬 존재로 묘사하며 예술이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노동의 결과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가 탐닉했던 신비주의를 걷어내고 정신의 얼음장 같은 차가움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은 우리를 둘러싼 환상을 제거하고 단단한 현시당 위에 서고자 했던 철학적 시도입니다. 니체는 우리가 믿는 고결한 가치들이 결국 인간의 손때가 묻은 것일 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발견하는 자유로운 정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글은 독자에게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강렬한 권고를 던지고 있습니다.